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강을 들어가면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 듣다 보면 집중도 안 되고 사실 그래요. 사실 공부하시는데 뭐 쉽게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게 공부합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원에서 만약에 주부님 같은 경우에 애 때문에 뭐 옛날에는 9시 반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뭐요? 한 10시에 강의를 시작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애 맡기고 막 오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자, 그렇게 다 남들도 다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나 혼자만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뭐 끝까지 열심히 해갖고 합격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럽니다. 일단 1차 과목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절대 뭐예요? 이 2차 과목을 뭐 다 공부해서 고득점 받는다? 절대 그 생각 하지 말으셔야 돼요. 2차 과목에 하여튼 그 공법 50점, 공인중개사법 뭐예요? 60점, 공인중개사법 70점,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60점. 그래서 이게 오류출 작전이에요, 오류출 작전. 이렇게 점수폭으로 해서. 그래서 어디 학원에 가니까 어떤 분은 일단 민법이 45점 맞고 학교론이 80점 맞아갖고 작년에 1차를 합격하셨대요. 그래서 이 민법을 45점 맞고도 뭐예요? 합격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그분은 참 운때가 맞은 거예요. 전략이 잘 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학교론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용케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 운때가 맞아서 붙이신 거니까 그런 전략적인 그 필요하니까 일단 많이 공부한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 생각해 두시고 자, 오늘 여러분 토지이동 요 파트에서 토지이동에 대한 절차가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고 또 축적 변경이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토지이동에 대한 절차를 잘 좀 이해해 두시고 봐주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제 토지이동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이 정의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재작년에 토지이동이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자, 매년 안 나오다가 한번 이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이해해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토지이동이라 하면 이렇게 뭐예요? 토지에 뭐라 하게 되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토지이동은 뭐냐? 토지이동은. 그럼 토지 표시를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변경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이게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게 바로 토지의 이동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토지 표시. 그러면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6가지 있죠? 소재,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자, 경계, 그다음에 뭐예요? 좌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얘기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표시가 6가지라 그랬으니까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새로이 뭐한다? 정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변경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공부상에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됐다, 말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말소까지, 여기까지만 토지 이동이다. 이게. 그럼 우리가, 자, 만약에 어디에 대장이 만약에 있다 치자니, 이게 대장이. 그럼 이렇게 대장이 만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에는 뭐예요? 오른쪽에 소유권상이 누군가, 소유자의 누군가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권자가 누군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예요? 충청남도 소천군 뭐예요? 장항의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나 이게? 5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뭐예요? 여기서 이런 행정고유 소재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명칭이 바뀌고. 그러니까 군이 씨가 됐든가 명칭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자, 지번이 바뀌거나 지목이나 면적이 이런 게 토지이동이에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이 갑에서로 바뀌면 이거 토지이동이 아니라니까. 이건 여기는 왜? 이건 여기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이니까 이 토지 표시 6가지가 아니라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소가 서울에 살다가 뭐예요? 예컨대 서울에 살다가 만약에 안양이나 뭐예요? 일산이나 그쪽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지가 바뀌는 거지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토지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에 여기 개별공시지가 등급 바뀌는 거, 이 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동이 아닌 거에 대해서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재작년에는 아는데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지만 한번 아닌 거 물어보자니. 자, 뭐라고? 소유자 변경.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거. 소유자 변경. 자, 소유자의 뭐 변경? 주소 변경. 소유자의 뭐예요? 주소 변경 있죠? 주소 변경. 자, 이 주소 변경. 자, 이름 변경, 주소 변경.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은 잘 안 나올 것이고, 개별 뭐라고? 개별 공시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이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하는 거 있죠? 변경하는 거. 이건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한번 봐주자니까.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주자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방금 이제 뭐예요? 방금 새로 정한다는 게 방금 뭐예요? 토지 이동에 대한 사유를 한번 살펴보자, 사유를. 이 사유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신규등록이에요. 자, 이렇게 신규등록이 있다, 신규등록. 자, 그럼 신규등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이 전환됐어요.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어디에 먼저 등록이 됐는데,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어요. 그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됐는데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토지대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임야대장의 임야가 토지대장의 뭐예요? 대장의 대로 만약에 바뀌었다면, 일단 뭐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 대장이 바꿔지면서도 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지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지목.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이렇게 토지 표시 6개 중에 뭐예요? 변경사항이 생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등록자. 그 다음, 자, 그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또 싼 데서 비싼 데로 바뀌니까 면적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변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를 뭐 하거나,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거나, 토지를 뭐 할 때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자, 토지를 분할하고 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져요? 이거 면적이 바뀌죠, 면적. 그 다음에 뭐도 경계도 바뀝니다. 변경이 된다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본래 의미에 뭐가 있어요? 지목 변경이 있어요. 자, 무엇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할 때 이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지목이 바뀌지만 이건 대장은 안 바뀌어요. 그냥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목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됩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뭐예요? 토지의 등록 맞습니다. 등록 뭐라고? 등록 말소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유가 몇 가지가 6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자,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자, 2번에 뭐예요? 2번에 이제 그 우리가 토지 이동의 정의 1번에 정의해 갖고 거기 출처놓으세요. 토지동이 아닌 거 이렇게 출처놓으시고. 그래서 거기 따라서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등급과 공시가 변경은 뭐가 아니다? 토지동이 아니다. 한번 줄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재작년에 나와서 너무 2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번에 신규등록 가게 되면 신규등록의 의의를 한번 줄칩니다. 의의. 신규등록의 의의가 뭐예요?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공부에 최초로 뭐 하는 거 이거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새 신자예요. 매우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니까 새로 조성된 토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이제 자 넘겨보시면 신규등록 신청 나오죠. 자,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자, 신규 등록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며칠이라고? 60일에 하라고. 날짜가 며칠이라고? 60일이라고 정해놨습니다. 60일단. 자, 그 60일 날짜 줄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일단 뭐 신청서 제출하고 이제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첨부서면 있죠? 그러면 그 신규 등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규 등록은 일단 뭐예요? 최초로 뭘 만드는 거 이거?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해요? 그게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또 질문하시는데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토지 위에 뭘 져요? 이거 집죠. 집진단 집죠. 집을 졌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집을 지면 자, 이렇게 집을 지면 이 사람은 뭐예요? 뭐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바로 소유권을 뭐 했어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이게 원시 취득 이게 원시 취득. 자,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소유권자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자, 뭐 하는 거?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는 것은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등기부를. 이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예요? 보존 등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것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고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뭐예요? 물건에 대한 변동인데, 이 물건 변동은 뭐예요? 변동은 특실 변경이에요. 특실 변경. 특실 변경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자, 소유권,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특실 변경, 소실. 그 소유권, 자기 건물의 소유권을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소실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자, 물건 변동을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소실하기 위해서, 물건 변동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등기부를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보존등기. 자, 그러듯이 우리가 뭐예요? 신규 등록이라 하는 것은 자, 무엇을 대장을 처음 만들어야지만이 그 대장 갖고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대장이 있어야지만이 보존 등기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규 등록에 뭐예요? 첨부서면 중에 무슨 첨부서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신규 등록은 소유자가 신청하고 60일 이내에 자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은 측량을 합니다. 지적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는데 뭐 내지 말라고 종전에는 옛날에는 누가 자 소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 뭐까지 그 측량 성과도를 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불편하시니까 누가 내라고 기사가 내니까 뭘 내지 말라는 얘기니까 측량 뭐예요?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것을 낸다 안 낸다 이거 내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측량을 거짓으로 허위를 하게 되면 1년 이의 징역과 얼마라고 1년 이의 징역과 1,000만 원의 벌금을 처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첨부서면 중에 뭐가 필요해? 이거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해요. 소유자 뭐라고? 증명서면이 필요하다. 소유자 증명서면. 그 소유자 증명서면이라는 게 일단 뭐예요? 니네, 자, 처음으로 대장을 만드는데 지금 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일본 시대 때 뭐예요? 자, 세금 안 내려고 등록 안 시켰어요. 그래갖고 지금 바다 매립한 거하고 적이 없는 거. 우리는 아직도 이제 뭐예요? 무인도 같은데 아직도. 자, 우리 뭐예요? 목포나 이쪽 쭉 뭐예요? 남해안 쪽이나 이쪽 섬 중에는 아직도 뭐예요? 대장이 만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럼 소유자 등기 증명서면인데 뭐예요? 일단 뭐예요? 다툼이었으면 판결서 가져와서 뭐예요? 판결서 가져와서 네가 소유자임을 밝혀라. 무슨 얘기냐면 자,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일본 앞잡이가 우리 할아버지 땅 뺏어가갖고 지금 찾고 싶다 해서 판결 받았으면 그 판결서 가져와라. 자, 두 번째 거기 공인수면 매립하죠? 그래서 공인수면 매립법에 의한 자 준공검사 확인증 있죠? 준공검사 이게 준공검사 뭐예요? 확인증 4번 있죠? 확인증 이거 가져와서 자 네가 소임을 밝혀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그 지방자치장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 도시개발사업구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등록할 때 그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4번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장관은 이 책을 통틀어서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절대 딴 데 나오지도 않다니. 여기 한 군데만 나온다고 보자니.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누구? 기획 뭐예요? 기획재정부 뭐예요?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 장관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들어가면 소유자 증명서면 그 밖에 뭐예요? 그 밖에 기타 자 기타 소유자 증명서면 기타 소유자 증명서면 얘기니까 이것까지 외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세 번째 뭐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험 문제도 소유자 증명서면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 1번, 2번, 3번, 4번 이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해 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첨부서면 보시고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해당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뭐예요? 제출에 가능할 수 있다. 그거 반드시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신규 등록의 중요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소유자 증명서면 이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 소유자 증명서면이 이게 일단 중요하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말 그대로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게 보존등기이듯이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니까 아직은 대장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 없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신규 등록 문제에 뭐가 나오면 촉탁을 한다. 무슨 얘기? 촉탁사유다.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에 관한 법에서 촉탁하는 것은 부동산 무슨 등기를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 거. 이게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변경 등기를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고칠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사유가 아니라는 게 이거. 촉탁사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답으로 등장하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자, 기억을 해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꼭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문제가 보이겠지만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것 같아서 자, 1번은 신규 등록의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절차입니다. 60일에 자,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에 1,000만 원을 보험에 처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 그 3번에 보시면 신규 등록할 때 지적성 한 통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촉탁한다. 촉탁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말하고 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촉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촉탁하고는. 그러니까 신규 등록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촉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게 틀린 답이다라고 이제 틀린 답이다 이렇게 꼭 보셔야 돼요. 그때 신규 등록 문제 나오면 답으로 문제가 등장하는 답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문제로 등장하니까 이 두 가지를 뭐 필히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다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4번에 공유수면 뭐예요? 매립했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나오죠? 공유수면 매립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자,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자, 준공검사 확인증 내란 얘기고. 그죠? 자, 5번은 뭐예요? 아까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사항이 뭐냐면 등록전환이에요. 등록전환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등록전환이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자. 그 등록전환의 의의는 뭐예요? 그 의의가 중요한데 일단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이렇게 임야대장 뭐예요?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 뭐예요? 지적도로 뭐예요? 지적도로 전환이 된 거예요. 먼저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돼 있다가 자,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뭐 했다는 게 바뀌었다. 전환됐다.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임야대장에서 자,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됐다. 자, 의의를 한번 줄쳐 놓으시고. 그 다음 등록전환 신청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중요하니까 이 대상도 좀 자, 그 별표 놓고 보지 않을게요. 대상이 중요하다. 그럼 대상을 보게 되면 일단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지목 변경이 수반하는 게 이제 1번이고 지목 변경 없이도 하는 게 2번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그 1번이 지목 변경 수반하는 거 하나,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거 4개죠? 그러니까 5개가 뭐예요? 5개가 지문에 나오니까. 문제 유형은 뭐예요? 일단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다. 그렇게 안 나오고 다음 중 뭐하고 비교해서 이거 지목 변경과 비교해서 이게 등록 전환과 지목 변경과 비교해서 그렇게 시험 문제는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등록 전환 대상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1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 보게 되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만 머릿속에 이해를 좀 해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머릿속에 어떤 걸 전체적으로 다 외우지 말고 일단 뭐가 나오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니. 산지관리법.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아하, 이거는 산 깎아서 집 짓는 거구나. 등록이 전환되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산지관리법이라는 이 법은 뭐 산지관리법도 뭐 어려우면 그냥 산지라고 하는 산 나오죠? 그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자, 산지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만 이 등록 전에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 의해서 자, 쭉 나오죠? 저기에서 뭐예요? 지목을 뭐 할 토지? 지목을 이렇게 변경하여야 뭐라고 할 토지다. 자, 이렇게 뒤에 무슨 말이 나오면 지목 변경할 토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게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하고 뭐예요? 끝만 보시면 돼요. 앞에 산지관리법. 뒤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 이렇게 머릿속에 단순하게 딱딱 외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머릿속에 외워야지만이 자, 그게 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대상 나와서 기억년 나오죠? 그러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 지금 뭐예요? 임야도의 대부분에 있는 토지가 뭐가 되고 등록 전환이 되고 나머지 토지를 어디에 이 임야도에 존치하려고 보니까 지목이 대가 되다 대. 그래서 지목이 굳이 된데 이 나머지를 뭐예요?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뭐 해버려라는 얘기예요 이거. 등록 전환 해버려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목을 대로 가는 거예요.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자. 그럼 이 내용을 다 암기하려면 뭐예요? 복잡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면 대부분의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를 딱 기억하고 그 머릿속에 그것만 그냥 대부분의 토지. 대부분 이거 뭐 하는 거구나. 등록 전환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운다는 건 무리입니다. 무리니까 그런 핵심적인 단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목을 변경하면서 등록 전환하는 것이고 만약에 뭐 없이도 이게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 나오면 대부분의 뭐예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토지를 뭐예요? 그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임야도에 등록돼 이렇게 보시면 돼.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돼. 임야 등록된 뭐예요? 자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됐어요. 근데 임야도에 어떤 임야도에 있는데 이 토지가 형질이 그러니까 상가 거서 여기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화전민 모양으로 이제 뭐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밭을 갈아서 쓰고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 토지는 뭐예요? 자 항해님 이거 뭐예요? 보아님이라고 그래서 지목 변경이 안 되는 산이야. 그러면 지목 변경을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됐으니까 자 뭐가 가능하다는 게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대부분의 토지가 그다음에 임야도에 뭐라고? 임야도에 등록이 돼서 사실상 뭐예요? 형질이 바뀌었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그래서 뭐에 따라? 도시군 관리 뭐라고?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뭐예요? 소유자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뭐 기타 소유권이 원하는 사항이라면 뭐 그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더라도 일단 머릿속에 뭐라고?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계속 반복 외웁니다. 반복적으로 외우면 산지관리법. 앞에만 산지관리법. 그냥 산지관리법이란 나오지 않고 그냥 뭐 관계법령 나오면 뭐 맨 뒤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한 토지.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등록 전환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꼭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등록 전환 신청 누가?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날짜 며칠이고 60일입니다. 날짜 60일이고. 자, 그다음에 거기 첨부 서류 중에는 뭐예요? 자, 그런 말 써있죠? 또 니은에. 자, 줄 쳐보세요. 해당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반드시 낼 필요 없다 써있죠? 그것도 한번 참고로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토지 표시 사항에 등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도 뭐예요?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이제 측량해서 측량. 그래서 뭐 또 이렇게 뭐예요? 등록 전환도 뭘 한다? 측량을 한다. 측량하죠? 자,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측량 성과들은 뭐예요? 낼 필요가 없고, 거짓을 하게 되면 1년이야 뭐 이것도 1,000만 원이다. 1년의 지원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일단 니은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 허용 범위 및 처리 방법은 임야 대상의 면적과 등록된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냥 등록 전환 면적으로 그대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허용 범위 초과할 때는 뭐예요? 임야 대장 면적 또는 임야 대장 경계를 지적소관 직권 정정한다 써 있죠? 직권 정정. 그래서 여기 니은도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는 등장하니까 그 말은 의미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 분명히 측량은 사람이 합니다. 측량이 사람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가 뭐예요? 기계를 갖고 한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지적 측량을 했다. 이제 측량했는데 이 측량이 사람이 하니까 뭐예요? 오차가 생기더라. 오차가. 이 오차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를 뭐예요? 국가가 어디까지를 봐줄 건가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그럼 이 오차 허용 범위입니다. 허용 범위를 정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허용 범위를 만약에 정해놓고 이 허용 범위가 뭐예요? 허용 범위에 이내에 해당하느냐, 이내. 아니면 뭐예요? 초과에 해당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나중에 뒤에 분할도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라면 등록 전환이라면
허용범위 이내라고 해는 안 고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가니까 토지대장으로 가니까 이내라면 무슨 면적으로 그냥 자 등록전환된 면적을 하겠다. 네, 등록전환된 면적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왜? 등록전환은 만약에 뭐예요? 등록전환하게 되면 임야대장, 임야도니까 임야대장, 임야도는 뭐예요? 보통 3천과 6천분의 1을 많이 쳐. 어디 토지대장으로 오게 되면 500분의 1로 만약에 온다 하게 되면 여기는 면적이 1이고 여기는 뭐예요? 0.1이니까 자 뭐가 면적이 더 뭐예요?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전환하게 되면 자 무슨 면적을 한다는 게 등록전환된 면적을 하겠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니은에 자 뭐라고 등록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는 발생하는 오차 허용범위 및 처리 방법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뭐예요? 허용범위 이내라고 쓰죠? 자 줄쳐보세요. 허용범위 이내.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뭐라고? 그냥 등록전환된 면적으로 뭐예요? 자 등록전환 면적을 정하고 자 반대로 이제 뭐 허용범위를 뭐 할 때는 초과하니까 이 초과한다는 건 뭐예요? 고친다는 게 이거. 초과하니까 고친다는 거. 초과한다 고치면 등록전환 자체가 네 글자니까 뭐라고? 직권으로 뭐 한다는 게 직권 정정을 한다라고 보자는 게. 만약에 누가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니까 그걸 주의해서 보자는 게. 자 이거 직권 정정한다 줄쳐놓고 이해해 주자는 게.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등록전환은 신규등록과 지번부여부에 같으니까 원칙은 인접지번분의 부분 붙이고 예외가 인접지번분의 부분을 붙이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게 그 인떨려야 인떨려.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가 머리 떨어지다든가 인떨 여러 필지가 여러 개 되면 그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등록전환 대상지역의 토지 축척은 인접지 뭐예요? 동일 축척을 한다. 왜? 인접지 부분에 부분 붙이니까 축척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 점도 이해해 주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문제를 보시면 등록전환이 이제 22에 나왔습니다. 22에 때. 그래서 23, 24 지금 이 단일 문제가 지금 뭐 한 3년 동안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는데 1번은 뭐예요? 날짜가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2번 산지관리법 나왔죠? 그래서 산지관리법 나오고 맨 끝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 3번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그 사실상 임야도에 등록된 나왔죠?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곧 임야도에 등록된 밑에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하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4번은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했는데 자, 그 밑에 줄에 뭐예요? 5차의 허용범위 이내 동그라미 이내. 5차 허용범위 이내 안 고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야대장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전환된 면적을 자, 등록전환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옛날 거 임야대장 면적하면 안 되겠죠? 자, 그게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등록전환하게 되면 뭐예요? 바뀌었지 뭐가? 임야도 바뀌고, 자, 지목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면적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를 축탁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이 조금 뭐예요? 조금 어려워요. 처음 할 때는 어렵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면 여러분 지적에서 우리 등기법 24 중에서 지적에서 승부를 안 걸리면 승부 걸어야 됩니다. 괜히 지적에서 뭐예요? 틀리게 되면 나중에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맞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공부하셨는데 등기법 3문제를 맞았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공부했다 1년에 하나씩 맞아요. 1년에 한 문제씩. 그래서 등기가 어려우니까 등기는 최소한 지적은 뭐예요? 12문제 중에서 한 10개 맞고 자 등기법은 뭐예요? 12문제 중에서 최소한 반타작은 꼭 해야 됩니다. 6개 이상 맞아야 됩니다. 6, 7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등기법 공시법에서 뭐 한 16개나 17개 맞고 플러스 뭐 세법 뭐 16문제에서 9개만 맞으면 그래도 뭐 26문제예요. 이 24문제가 60점인데 65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소임을 다 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 50점, 공시세법 60점 맞고 중개사법 70점 맞으면 딱 아주 뭐예요. 사뿐하게 뭐예요. 아주 깔끔하게 학교하는 거니까 2차는 딱 그렇게 통과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넘겨보시고 뭐에 대해서 분할에 대해서 한번 보자니 분할.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의의는 필요 없어요. 왜? 나누는 거니까 다 분할은 무슨 말인지 알으니까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한 게 대상이 이제 중요해요. 그 대상이 뭘 나왔냐면 자, 대상이 지금 뭐예요?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도 있고 소유권의 매매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고 불합리한 지상 경계 희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물론 이제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자, 의무가 주어지는 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말 그대로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토지가 뭐예요? 분할, 매매에 필요 갖고 만약에 분할을 하죠? 이 분할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분할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게요. 왜?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뭐예요? 굳이 기간을 정해줄 필요가
없다 이게요. 그런데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는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경계가 돼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조상님한테 얘기될 때 우리 토지가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 합리적이지 못한 뭐예요? 경계를 시정하는 거죠? 그거 네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자 60일까지 하라 그런 건 없다니까. 근데 이렇게 분할은 뭐예요? 임의적이다 임의적.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 이게 원칙이다 임의적이다 이거지.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여러분 거기 자 그 1번의 일필질북 이제 중복돼요. 그래서 거기 그 1번을 여러분 이제 거기 줄쳐 보시면 꼭 줄치세요. 꼭 별표해 두시고. 자 분할기간 자 거기 줄쳐 보시고 자 별표해 두시고. 거기 이렇게 써 있죠? 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으나 자 토지 일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자 이렇게 써 있죠? 그 용도 변경 날부터 60일까지 하라고.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토지 일부. 자 이렇게 자 토지 일부가 자 그 토지의 형질 변경 자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뭐예요? 일부가 자 뭐예요? 집 용도를 달리했대 용도. 용도를 뭐예요? 용도를 달리한다는 게 용도가 자 용도가 뭐 용도를 달리했다. 용도가 변경됐다. 토지 일부가 용도가 변경됐다. 자 이렇게 용도가 뭐예요? 변경됐다. 이때는 강제적인 매출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뭐예요? 당연히 측량을 해요. 분할 측량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측량 성과도 내지 말고 1년 이에 1000만원이다. 그럼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보자니. 일필질부가 용도 달리했다. 무슨 말이냐. 자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 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일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에다 집을 졌습니다. 생각은 몰래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몰래 세금을 전체를 대로 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소관청에서 그 꼴을 못 보겠다. 토지가 뭐예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토지를 분할해서 요만큼은 전으로 세금 내고 살고 요만큼은 뭐로 내라는 얘기예요? 대로 세금 내라. 그래서 이렇게 일필제부가 뭘 달리하면 용도를 달리하면 이게 용도를 달리하면 그죠? 이때는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랬을 때 그 밑에도 줄쳐보세요. 자 뭐라 써있어요? 그러면 자 분명히 뭐예요? 자 거기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분할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여기 특히 요 경우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죠? 이때는 지목 변경 용도가 만약 지목이니까 모두 같이 내라는 게 지목을 뭐예요? 변경하는 지목 변경 뭐예요? 신청서도 뭐 하라는 게 신청서도 같이 좀 제출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 분할과 모두 같이 내라는 게 지목 변경 신청서 같이 내라는 게. 자, 그 내용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보시고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뭐예요? 자, 첨부서면 이제 나오고 이제 거기 자, 니은도 그런 말 써 있죠? 해당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뭐예요? 제출에 가늠할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자, 거기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분할할 때는 새로이 측량해서 그랬죠? 마찬가지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측량하실 때 성과도 내지 말라고. 자,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방금 아까 등록 전에 봤지만 니은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 허용 범위 처리 절차는 분할적으로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면 고치지 않죠. 고치지 않으니까 그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 면적에 안분해서 자 안분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눠서 정하고 토지를 만약에 뭐예요? 토지 전체가 이게 얼마였어요? 500이었는데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할 때 이게 똑같이 250, 이게 뭐, 자 만약에 토지 면적이 6, 자 이게 만약에 400이다. 그러면 4개로 나누면 100씩 나눠야 되죠? 100씩 나눠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는 뭐예요? 110이고 하나는 99고 막 이렇게 조금씩 오차가 있을 때 오차 범위가 이내라면 똑같이 그걸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범위 내에서 나눠버리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허용 범위 이내 있죠? 아까 여기서 지웠지만 오차 범위 이내라면 뭐예요? 이내라면 안분해서 똑같이 뭐예요? 필지별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차 범위 허용 범위가 뭐라고 이거 초과할 때는 고쳐야 되겠죠? 그때는 정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등록 전환은 4글자니까 직권 정정이라 아까 써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분할은 2글자니까 뭐예요? 그냥 정정한다. 절대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정한다. 그런 말 나오면 이제 틀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소유자 등록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시면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랬죠? 그래서 거기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신청할 때는 분할 인정할 수 있다 써있어요. 자, 근데 거기 2번에 뭐예요? 자, 일필지부가 관계병에 따라서 용도 다르겠죠? 그건 하야한다. 무조건 60일이면 생기니까.
자, 할 수 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얘기고 2번은 뭐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토지 분할할 경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의 필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조회한다. 앞에서 배웠어요. 제가 지번에 대해서. 근데 거기 4번에 공공사업의 토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 지상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결정해서 아니다. 그런데 자, 이건 뭐예요? 경계에 걸리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보통 2번이나 3번을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4번이 뭐라고 우리가 자, 지상 건물의 권리에 분할하는 거 있죠? 판사가 뭐하다? 도도하다. 판사사. 이게 공공사업이에요. 사학도. 공공사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답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2번이나 3번이 답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자, 몇 번이 답으로 나왔다고? 자, 거기 4번이 답으로 나왔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답은 4번이지만 나머지 뭐에 관한 얘기이고 분할에 관한 얘기니까 한번 봐주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그 네 번째 뭘 하는데 이거 합병에 대해서 이제 자, 사항을 보는데 자, 합병하고 지목 변경하고 바다로 된 등록마스는 자, 그 다음 시간에 자, 정리하기가 시간이 이제 이걸 토지 등에 대한 정리를 1시간 동안에 다 하려니까 좀 시간이 좀 뭐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걸 끊어 갖고 분할까지 하고 합병은 다음 시간에 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